2010년 문을 연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나흘 뒤 이곳에선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모터스포츠 대회인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이 열릴 예정이다. 총 18개 프로팀 4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하는데 그들이 탈 경주용 차량들도 속속 모여들고 있다. 상위권 팀인 CJ 레이싱 팀의 피트. 가장 분주한 이들은 차량 정비를 담당하는 메카닉들이다. 엔진은 그 GM에서 나오는 그 콜벳에 들어가는 6200cc짜리 430마력짜리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주용 차량에는 에어컨뿐 아니라 그 어떤 편의 시설도 없다. 뭐 일반 차는 이동을 하기 위한 그 수단이지만 레이스카는 오로지 빨리 달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게 제일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경주용 차량은 차체가 매우 낮은데 차의 조종성을 높일 뿐 아니라 공기의 저항을 줄여 속력을 유지할 수 있다. 속력을 내기 위해선 타이어도 특별하다. 모양과 크기가 일반 차량의 것과는 많이 다르다. 이제 스페셜로만 생산이 되는 거고요. 이런 홈이 없어가지고 더 많은 노면과 접착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더 코너링 스피드라든가 직선 스피드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돼서 쓰고 있는 타이어. 마찰력은 접지 면적에 비례한다. 일반 타이어는 홈을 만들어 빗물의 배수를 돕고 마찰력을 줄여 오래 탈 수 있게 만든다. 홈이 없는 경주용 차의 타이어는 지면과의 접지력이 우수해 코너를 돌 때 공기 저항을 줄이고 속력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차의 무게를 500kg 정도 가볍게 만드는데 역시 속력 때문이다. 경주용 차는 타이어도 앞, 뒤, 좌우를 구분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뭐 공기압도 다르게 들어가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타이어의 그 단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도 봐야지 되기 때문에 이게 다 빼면은 구별이 안 가잖아요. CJ 레이싱 팀의 감독이자 대표 선수인 김의수 선수. 레이싱에 입문한 지 20년 차인 그는 프로그의 나이에도 지난해 슈퍼 6000 클래스에서 우승을 차지한 노장이다. 올해도 2연패를 노리고 있다. 라이벌은요, 저랑 같이 뛰는 모든 선수는 언제라도 라이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 경기가 굉장히 특별해요, 매 경기가. 김의수 선수와 같은 종목에 출전하는 박상무 선수는 6500cc 경기에 처음 도전하는 만큼 완주가 목표다. 2500cc 경기에 출전하는 안서원 선수는 최근 좋은 기록을 내고 있는 이 팀의 유망주. 팀의 홍일점인 이화선 선수는 연예인으로 친근한 얼굴이지만 레이싱 입문 8년 차인 프로 선수다. 정말 찰나의 시간. 정말 사고 역시도 그 정말 0점 몇 초 안에 벌어지는 정말 찰나의 싸움? 카레이서들이 이번에 벌이게 될 경기는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지난 5월에 개막해 11월까지 이곳 영암과 태백에서 7번의 레이스를 펼쳐 점수를 합산하는데 이번이 두 번째 경기다. 트랙 한 바퀴를 도는 것을 랩이라 하는데 그 거리는 약 5.6km. 총 18개의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1구간과 직선거리인 2구간, 난이도가 높은 3구간까지 결승전에서 완주하려면 이 랩을 총 13바퀴 돌아야 한다. 카레이싱을 두고 혹자는 가장 위험한 스포츠라고 하지만 그래서 가장 안전한 스포츠라 말한다. 그것은 철저한 안전장비 때문이다. 모든 드라이버의 수트나 이런 안에 있는 모든 네일들은 전부 다 불에 타지 않는 불연 소재로 다 만들어져 있죠. 더운 한여름에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연 소재 의상을 입어야 한다. 레이스 중 화재 사고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인데
자칫 카레이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슈퍼 6000 클래스의 챔피언 김의수 선수. 그의 곁에는 막강한 라이벌 아오키 선수가 있다. 일본 프로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낸 뒤 우리나라로 무대를 옮긴 아오키 선수는 최근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아오키 선수는 이제 일본이다 보니까 일본에는 우리나라보다 모터스포츠 문화가 굉장히 한 1, 20년 앞서 있거든요. 일단 우리나라 들어와서도 들어오자마자도 계속 두각을 내고 있고요. 드라이빙 스킬을 보면 굉장히 섬세하고 좀 부드러운 면이 있어요. 연습 주행이 시작됐다. 카레이스는 시속 300km로 달리면서 앞뒤 차량을 견제하고 추월하는 것은 물론 계기판의 정보들까지 읽어내야 한다. 그래서 카레이스의 눈은 8개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낮 차 안의 내부 온도는 순식간에 35도까지 오르는데 한여름에는 50도를 웃돌 때도 많다. 연습 주행이지만 위험천만한 상황들도 많다. 특히 김의수 선수가 출전하는 클래스의 슈퍼 6000 차량은 괴물차라 불린다. 기존에 양산된 차량을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에 맞춰 6000cc급 엔진을 달아 제작하는 스토카인데 출전한 차량들 중 스피드가 가장 뛰어나다. (20) 년 동안 레이싱을 했고 감독까지 됐지만 김의수 선수에게도 레이싱은 여전히 혹독한 과정이다. 죽을 것 같아요. 연습하는데도 지금 보시면 이거 온몸에 다 짜면 물이 나올 정도로 지금 연습하는데도 이 정도인데 시합 한번 뛰고 나면 온몸이 그냥 흠뻑 젖어 있죠. 체중이 좀 빠진 거면서요. 그러니까 체중 변화가 많은 사람들은 한 시합 뛰고 나면 뭐 500g에서 1kg까지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한 시합 한 번에. 건너편 PTS는 라이벌 아오키 선수의 차량이 주행을 준비 중이다. 챔피언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은 상대의 도전을 막아내는 동시에 자신과의 외로운 싸움이기도 하다. 뭐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항상 긴장돼요. 항상 긴장되고 연습할 때도 긴장되지만 결승 들어가기 전에는 엄청 긴장되죠. 같이 경쟁했을 때 이겼을 때 그 희열은 샴페인 터트릴 때 그 감정은 안 해본 사람은 모르죠. 이번 대회는 샴페인 터뜨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터트려야죠. 자신 있으세요? 네. 모터스포츠 프로팀은 감독과 드라이버, 메카닉과 매니저까지 총 4파트로 구성된다. 그중 피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이들은 메카닉이다. 차량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역할은 일반 자동차 정비소의 엔지니어들과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이들은 다양한 부품을 조합해 차량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속력을 저해하는 요소를 찾아내 차량을 완벽한 상태로 정비해 나간다. 이들의 손끝에 드라이버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경기 결과까지 달려있다. 일반 차는 그 혹독한 주행은 하진 않잖아요. 근데 얘는 뭐 차에 거의 최대한 그거 다 뽑아내는 그런 주행을 하기, 혹독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일반 차보다 뭐 이런 거 하나 문제 생기는 것도 많고 문제 생겨도 이제 큰 사고나 이런 걸로 연결될 수도 있죠. 그냥 그쪽에는 원래
안 쓸리는 곳 아니냐 그쪽에? 여기만 그런 거 아니야? 여기 엄청 다 쓸렸어. 팀의 감독이자 선수지만 김의수 선수는 차량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메카닉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다. 저번에 보니까 브라켓이 많이 꺾였더라고요. 팀원들하고 신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가 신뢰가 없으면 절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죠. 서로 100% 믿어야 돼요. 그런 게 없으면 이건 팀워크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신뢰가 없으면 절대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연습 날이든 경기 날이든 메카닉들은 수시로 대기 온도와 노면 온도를 측정한다. 타이어가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노면 온도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타이어는 열을 많이 받아서 공기의 경우가 많이 팽창하기 때문에 타이어랑 차량 세팅을 하기 위해서 정밀한 세팅을 하기 위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차량 타이어에는 공기를 넣는 반면 경주용 차량의 타이어에는 질소를 주입한다. 에어보다 질소가 공기 팽창이 덜하기 때문에 타이어가 온도를 받으면 공기 팽창 에어를 넣어버리면은 공기가 팽창해서 타이어가 더 많이 빵빵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질소는 그거를 훨씬 더 많이 줄여주기 때문에 질소를 많이 줍니다. 굳이 카레이싱이 아니더라도 노면과 맞닿는 타이어는 안전과 직결된다. 특히 빠르게 질주하는 카레이싱에서 타이어로 인한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이때 연습 주행을 하던 안석원 선수의 차량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쪽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고쳐내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경기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트로 돌아온 차량을 빨리 고쳐야만 선수들이 다시 경기로 복귀할 수 있다.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안석원 선수는 다시 연습 주행을 시작했다. 카레이서에게 위험 상황은 차체 바깥 부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차 내부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시야가 흐려지는 현상이 있는데 초긴장 상태에서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다 보면 순간 발에 피가 몰려 시야가 급격히 흐려지기도 하는데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고가 발생했다. 두 대의 사고 차량 중 한 대는 이화선 선수의 차량. 메카닉들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잠시 후 피트로 돌아온 이화선 선수. 네, 몸은 괜찮아요. 차가 아픈 게 더 속상해요, 저보다. 밤새 미케닉 오빠들이 차 부품 막 여기저기 공수해가지고 고쳐주셨는데 연습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사고 당해서 너무 짜증. 많이 놀라셨겠어요. 네, 처음에 딱 차를 본 순간은 놀랬죠. 그게 코너가 안 보이는 코너였거든요. 이제 블라인드 코너라서 딱 턴하고 나오는데 차가 스피드에서 서 있어가지고 그래도 어떻게든지 피했어야 되는데 다 나와서 여기 다음. 사고는 늘 순식간에 벌어진다. 잘 피하는 것 역시 드라이버의 실력이라며 스스로를 자책하는 이화선 선수. 김의수 감독은 사고의 원인을 함께 분석하며 선수를 위로하고 격려한다. 사고 난 거 TV로 안 봤어? 커피 찍고 있어. 예선까지 하루 남은 상황. 생각보다 파손이 심각하다. 시간 안에 원상복구되지 않는다면 대회에 참가하는 것조차 불투명해진다. 근데 그거 극복해야 돼요. 그리고 사고가 많이 이제 저도 한 8년째 됐는데 별의별 사고가 많았어요. 진짜 큰 사고들이. 그런 게 많이 쌓이다 보면 이제는 그 회복하는 기간도 짧아져. 처음에는
한번 크게 사고 나면 다시 그 랩으로 돌아오는데 한참 걸렸는데 이제 빨리빨리 더 복귀하게 되더라고요. 이 팀의 메카닉은 총 6명. 모두가 이화선 선수의 차량에 붙어 대대적인 수리에 들어갔다. 괜찮은 것 같아요. 얼라멘트만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요? 경기 나갈 수 있어요? 예, 경기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고가 잦은 탓에 레이싱용 자동차에는 선수들의 이름 옆에 혈액형이 붙어있다. 모든 장비에는 뭐 헬멧이나 수트나 차에는 이름하고 동시에 혈액형이 같이 나와 있어요. 수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며칠 걸려야 할 것 같은 이화선 선수의 차량 수리는 베테랑 메카닉들 덕분에 단 2시간 만에 끝이 났다. 그리고 다시 시작된 연습 주행. 사고가 두려웠다면 오래전 카레이싱을 그만뒀을 거라는 이화선 선수. 그녀가 다시 차에 오르는 이유를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정신없이 차에 매달려 있던 탓에 배고픔도 잊었던 메카닉들. 늦은 점심 식사 중이다. 결과를 떠나서 일단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카닉들은 몇 달 전부터 이 대회를 준비해왔다. 차의 구석구석 작은 부품 한 조각까지 이들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은 없다. 밤샌 지 한 달 반 됐는데요. 왜요? 왜 밤에 맨날 새요? 이 차 껍데기가 바뀌어가지고요. 그 껍데기 새로 하고 뭐 지금 경기가 일정 끝나고 이전하는 데까지 2주밖에 시간이 안 돼가지고요. 시간 내에 마치느냐고. 메카닉들의 노력은 트랙 위를 달리는 차량의 상태로 고스란히 드러난다. 피탄을 채운 기름 냄새와 땀 냄새. 경기 결과가 그들의 수고를 입증해 줄 것이다. 한 차례 연습 주행을 마친 선수들. 그런데 박상무 선수의 표정이 편치 않다. 무서워? 차가 불안하나? 네? 차가 불안해? 아니 아직 뭐 달리지 않아서. 뭘 불안하기는 얘 혼자 들어가서 어떻게 이러는 거야 내가. 어디가? 왠지 모를 불안감이 그를 찾아왔다. 시합 끝나고 나서 이렇게 집에서 혼자 공부를 생각해보면 그때 만약에 차가 거기 있었거나 돌아와 있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찔할 때도 많은데 시합하는 순간만큼은 악셀을 떼지 않죠. 2달 전 결혼한 그는 아내 사진을 보며 마음을 다잡는다. 다시 연습 주행에 나선다. (12년) 경력의 박상무 선수. 하지만 이번 대회는 그가 차량을 바꾸고 처음 출전하는 경기다. 때문에 순위권을 노리기보다 완주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눈과 귀로 차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습 주행 과정에서 자동차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 그것을 보완함으로써 최적의 상태로 차량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주행 중이던 박상무 선수가 갑자기 닿을 듯 말 듯 앞차에 바짝붙어 달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기술을 드래프팅이라고 하는데 공기의 저항을 적게 받기 위해 앞차의 뒤를 따라가는 레이싱 전략 중 하나다. 앞차를 쫓아가다 순식간에 속도를 높여 추월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과격한 플레이를 펼쳐 앞차의 실수를 유도하기도 한다. 잠시 후 박상무 선수의 차량에 문제가 발생했다. 지금 봤을 때 추천거리긴 하는데 페이스 좀
맞춰서 달려볼게요. 더 안 되면 들어오세요. 기어 변속기에 이상이 생긴 상황. 하지만 차량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그는 속력을 늦추지 않고 레이싱에 열중했다. 급기야 박상무 선수의 차량이 코너를 돌며 미끄러지듯 트랙을 벗어나는데 자칫하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다행히 쫓아오는 차량이 없어 다시 출발해 피트로 돌아온 박상무 선수. 연습 주행이라 해도 실전처럼 달린다. 그 과정에서 오늘처럼 차량에 문제가 나타나면 반드시 정비하고 경기에 들어가야 한다. 카레이싱에 입문한 지 올해로 12년. 좋아해서 시작한 일이지만 체력과 정신력, 극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힘든 스포츠라는 걸 요즘 들어 그는 절감하고 있다. 시합 중에 경합을 할 때는 그 작은 차이 때문에 막 추월을 당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어쨌든 제가 차에 맞춰서 최대한 뭐 노력을 해서 커봐야 돼요. 30-40분의 짧은 시간, 그 안에 모든 체력을 소진했다. 특히 오늘은 기아 변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온몸에 힘을 주는 바람에 근육통까지 생겼다. 급한 대로 파스를 뿌려보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가 있다. 남편의 경기를 보기 위해 서킷을 찾은 그의 아내, 차다혜 아나운서다. 예민한 남편에게 말없이 마음만 건넨다. 예선 경기까지 주어진 시간은 단 하루. 기어 변속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다. 때문에 경기장에선 아내에게 살갑지 못하다. 항상 조마조마하죠 보면서 성적 잘 나오고 안 나오고 떠나가지고 무사히 완주만 했으면 좋겠다. 카레이싱은 0.01초에 따라 승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때문에 오늘처럼 기아 변속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시간 손실이 생겨 기록이 저조해지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랜스미션을 통째로 교체하기로 했다. CJ 레이싱팀에 소속된 프로 선수는 총 4명. 이들의 차량을 정비하고 수리하는 메카닉은 6명이다. 대회 준비를 위해서 한 달 반이나 밤을 새웠다는 그들. 프로 선수 뒤에는 프로 메카닉들이 있었다. 사실 예측이 안 돼요. 그냥 또 조건이랑 틀리니까요.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 조건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적응하고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해주는 게 제가 하는 일이죠. 밤늦게까지 메카닉들의 작업은 계속되고 드디어 아침이 밝았다. 2012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예선전이 열리는 날. 그런데 팀의 감독이기도 한 김의수 선수의 컨디션에 비상등이 켜졌다. 뭐가 나요? 물집 같은 게. 뭐 어디? 이런 것처럼 이 땀이랑 더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손도 이렇게 벌겋게 됐고 물집이 잡혀서. 흰 차는 일본인 아오키 선수의 것이다. 작년 슈퍼 6000 클래스의 챔피언인 김일수 선수의 라이벌인 그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드라이빙이 특징이다. 남들하고 경쟁해 나간다는 거, 그다음에 내가 조금씩 발전해 나간다는 거, 한계를 조금씩 넘어간다는 거, 그런 데서 되게 많은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예선 주행이 시작됐다.
예선전은 정해진 시간 내에 여러 바퀴를 돈 후 가장 빠르게 돈 한 바퀴의 기록으로 순위를 매기는 타임 트라이얼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의수 선수가 출전한 슈퍼 6000 클래스에는 총 7명의 선수들이 출전했다. 하지만 예선전을 통해 선수를 탈락시키진 않는다. 예선전 결과는 결승전에서 차량이 서게 될 순서와 자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예선전에서 1등으로 들어온 선수는 본선 경기에서 가장 유리한 맨 앞자리에서 레이싱을 펼치게 되는 것이다. 현재 3등 김우수 2분 19초 37, 2분 19초 37. 김의수 선수와 같은 클래스에 출전한 박상무 선수도 예선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2분 21초 땡, 2분 21초 06. 무전기를 통해 다른 선수들의 기록을 들으며 자신의 기록과 비교하기도 하는데 2분 21초. 이때 기록 순위를 따져가며 트랙을 더 돌지 결정하기도 한다. 연습 정도만 그만하시면 돼요. 김의수 선수는 2분 19초대로 예선전으로는 나쁘지 않은 기록이다. 1초 차이 나니까요. 어때 그만하시고 들어오시죠. 김의수 선수는 예선 주행을 마치고 들어왔다. 내가 코너에서 대차를 따돌릴 수가 없다니까. 코너만 나오면 크게 나쁘죠. 그래서 하드 브레이킹이나 고속 코너에서 벌어지지 작은 코너잖아. 내 백미러 보여? 얘 뭐야? 와, 그래 브레이킹도 예술이야. 현재까지는 아오키 선수가 예선 1위, 김의수 선수는 예선 3위의 성적이다. 아직 예선전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 더 좋은 기록을 기대하며 다시 한 번 달리는 박상무 선수. 시간 충분히 있으니까 앞뒤 차량 간격 잘 확인하시고 차분하게 어택하겠습니다. 예선전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가장 좋은 한 바퀴의 기록을 내기 위해 1000분의 1초라도 시간을 단축시키겠다는 의지로 선수들은 트랙을 달린다. 메카닉들이 박상무 선수의 차량을 점검한다. 불안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 기록이 만족스럽지 않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다시 점검이 필요했던 것이다. 시간에 쫓기고 다른 차량에 쫓겨 불안할 때도 많다. 하지만 조급함을 버리고 진짜 속력을 내야만 좋은 기록을 얻을 수 있다. 시간이 다 됐다는 깃발을 보고 이제야 피트로 돌아온 박상무 선수. 예선전 기록은 7명 중 5위. 예상보다 저조하다. 프로 무대인 만큼 메카닉은 차로, 드라이버는 기록으로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상황은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저것 때문에 시간 너무 끌었어요. 아이, 전 차 퍼지자고 내리려고 그랬어요. 오전 세팅으로 하고 갔는데 조금 안 맞아서 들어와야 돼서 조금 다시 세팅 바꾸고 나가야 되는데 시간상 지금 좀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피팅해서 좀 촬영 정리한 시간 때문에 좀 어택을 하긴 했는데 초가 좀 많이 좀 아쉽게 나왔네요. 아쉬움 속에서 예선전은 그렇게 끝이 났다. 그날 밤 내내 컨디션이 좋지 않던 김의수 선수가 결국 온몸에 파스 신세를 지게 됐다. 레이스카는 쿠션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정말 타이어가 돌을 하나 지나가면 그 충격까지 이 척추가 다 받아내요. 그러니까 손가락 마디, 발가락 끝에서부터 손가락 마디 하나까지 모든 감각이 다 집중돼 있어서 그 감각들이 전부 다 영향을 받아요. 요거하고 요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4명의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예선전 기록을 분석하고 결승전 전략을 짜기 위해서다. 이제 많아. 결승 들어가게 각자 차를 몰지만 같은 트랙을 돌 때
팀 플레이는 매우 중요하다. 완주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기회가 생긴다면 놓치지 않고 꼭 다치지 않고 밟겠습니다. 네.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하는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우리나라의 모터스포츠 24년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동차 경주 대회다. 5월에 개막해 11월까지 총 7번의 경기를 치르는데 성적을 합산해 챔피언을 결정하게 된다. 경기 클래스는 크게 4수로 나뉘는데 김의수 선수와 박상무 선수는 괴물카 레이스라 불리는 470마력의 슈퍼 6000cc 클래스에 출전한다. 그냥 뭐 심장이 막 좀 터질 것 같은 그런 몸이 막 떨리고. 카레이서들은 이 순간이 100m 달리기 출발선 앞에 서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한다. 초조하세요? 초조해요. 어제 예선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또 다들 실력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선수들이어가지고 초반에 이제 좀 어제 감독님이랑 팀분이랑 상의를 좀 했는데 초반에 좀 승부수를 띄우지 않으면은 힘들 것 같아서 고민이거든요. 승부수를 띄우라고 하시면서 완주하라고 그러시고 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으셔가지고. 작년 챔피언인 김의수 선수는 도전자를 막아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감이 크다. 완벽하게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 최선을 다해 달리는 것만 남아있다. 그때가 제일 긴장돼요. 실수 없이 잘해야죠. 카레이싱의 결과는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다. 1등이 꼴찌가 되기도 하고 꼴찌가 1등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준비되어 있는 자만이 우승의 기회를 차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레이싱이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다. 결승전은 통합전으로 두 클래스가 함께 치러지는데 정해진 13바퀴를 돌고 누가 가장 먼저 들어오느냐 하는 스프린트 방식을 따른다. 뜻밖의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초반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접전이 벌어지면서 차량 몇 대가 뒤엉켜 충돌한 것이다. 이미 몇 대의 차량이 크게 파손된 상황. 그 속에 김의수 선수의 차량이 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했겠지만 찰나의 순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결국 충격으로 차는 멈춰선 상황. 몇 달간 공들인 차가 달려보지도 못하고 사고가 나자 메카닉들의 마음도 타들어간다. 라이벌인 나우키 선수는 김의수 선수가 멈춰선 사이 트랙을 질주하고 있다. 속상한 일이지만 이런 사고쯤으로 물러설 수는 없다. 다시 시동을 걸어보는 김의수 선수. 사고 여파로 타이어의 핸들링이 힘든 상황. 게다가 차량이 흔들려 직선 구간 질주도 쉽지 않다. 지켜보는 메카닉들은 어떤 수리가 필요한지 머릿속으로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빛이랑 햇방울 갈 수 있어요. 우승하는 것은 힘들지 모르겠다.
하지만 완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김의수 선수에게 포기란 없기 때문이다.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한 범위 안에서 차량을 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잠시 후 김의수 선수는 다시 트랙으로 향했다. 그런데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메카닉 중 한 명이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된 것이다. 차 지금 들어왔는데 차 수리하다가 이게 튀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김의수 선수의 차량이 피트에 들어온 순간 모든 메카닉들이 나와 파손된 차량을 수리하는 상황. 이때 사고 때문에 엉망이 된 차체에서 부품이 튀어나와 한 메카닉의 얼굴을 강타한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충돌 사고와 돌발 상황이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박상무 선수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앞서 달리는 차량은 아오키 선수. 박상무 선수가 그 뒤를 쫓고 있다. 카레이스는 손이 아닌 머리로 운전한다는 말이 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력. 냉정한 승부근성으로 짧은 순간에 판단하고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 완주가 목표였던 박상무 선수. 좋은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마지막 바퀴를 날리는 깃발이 올라가고 아오키 선수가 우승의 영예를 차지했다. 차를 바꿔 처음 출전한 박상무 선수는 선전 속의 아오키 선수의 뒤를 이어 2등으로 경기를 마쳤다. 그에겐 의미 있는 결과다. 일단 초반에 저희 감독님이 스타트를 하시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좀 타면서 좀 많이 부담됐었거든요. 아무래도 혼자 하고 다른 팀 앞뒤로 막 다른 팀들이 있어서 그런데 뭐 어차피 들어가기 전에 일단 완주해라, 이번에 첫 경기 나가는 거니까 완주해라 그래서 차분하게 탔는데 그래도 욕심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 목까지 한번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양무가 한번 달렸습니다. 좀 1등 못해서 아쉽긴 한데요. 다음번엔 꼭 탈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사고 차량이 속출한 가운데 김의수 선수가 피트로 들어섰다. 상원이 3등. 사고에 대한 언급 없이 의연한 척하지만 사실 몸도 마음도 상처를 입었다. 죽을 뻔했어. 괜찮아요. 이런 게 레이스니까요. 사고도 나고 1등 하는 사람은 꼴등도 하고 사고 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관중도 좋아하고 근데 사고 날 때 그 속에 내가 없으면 하는 모든 드라이버 바람이겠지만 이게 레이스니까요. 네, 사랑합니다. 네. 그 순간에 또 박상무 선수가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하죠. 내가 항상 차를 추월해 나갈 때 누가 내 뒤 다른 차례를 가면 누가 상무가 몇 번째 했는지 서근이가 몇 번째 했는지 그것만 신경 쓰게 되죠. 근데 너무 애들이 잘해줘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들한테 감사해요. 뭐 저녁에 찜질이라도 하면 되겠지. 네, 감사합니다. 최고의 배기량 종목인 슈퍼 6000 클래스 2위에 오른 박상무 선수.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린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아쉽게도 김의수 선수와 아오키 선수의 진검승부를 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다음을 기약하기로 했다. 그리고 모두는 우승자에게 진심 어린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생명을 걸고 승부를 펼치는 카레이서들. 그들에겐 질주의 이유가 있다. 모터스포츠라고 안 될 거 있겠습니까? 축구, 야구, 골프, 뭐 수영, 뭐 안 된다는 것 다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후배들을 위해서 모터스포츠를 키워놔야 되는 게 저희들 세대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때론 지는 것도 인생이라 했다. 넘어지고 부딪혀도 꿈과 열정이 있기에 그들의 질주는 언제나 아름답다.